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그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이 내용은 지금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 공공기관, 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뭐 민간 사업장에도 그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한 명을 고용했을 때 2명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요런 제도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거는 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게 1급, 2급 그리고 3급 장애인 중에 언어나 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경우에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를 하고 이 더블 카운트 제도에 해당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진짜 문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보조인이 하고 또 근무 시간에는 근로보조인이 도와줘야만이 업무가 가능한 이런 최중증 장애인을 생각하는데 현재 1, 2급과 요 3급 중 언어 손 장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별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최중증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배제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 2, 3급 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활동 보조인 없이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회사에서 고용을 하면 2명으로 쳐주는 바람에 최중증 장애인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완전히 기회를 역으로 박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에 역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어떤 견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시정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더블 카운트가 이제 우리나라와 일부 일본 같은 데서 실시를 하는 건데요. 워낙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활동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최중증 그분들은 정말 힘들고요. 그 전에 이미 좀 중한 분들, 지금 현재 우리 고용노동 이 영역에서 중증장애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1, 2급의 상급 일부, 이런 분들마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더블 카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분들도 아직 진입장벽이 좀 높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중증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또는 뭐 지원 고용 제도라든가 또 근로 지원 제도를 또 확대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나중에 뭐 취업 패키지나 고용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도 도입하신다 그랬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장애인 더블 카운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른 장애인 복지법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 이 더블 카운트 제도를 그러니까 운용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규정을 하셨는데 1급, 2급 하고 아까 말씀드린 3급증 언어 손에 장애 있으신 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진짜 어떤 고려해 보실 게 아니라 바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입장벽이 1, 2급도 높으시다고 했지만 네. 이 1, 2급 장애인 판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시겠는데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 법의 취지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했던 것과 되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 아까 일본 예도 얘기했지만 일본에도 고도장애 얘기할 때는 활동보조인 인정 제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인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장애인은 이 장애 판정 등급과 상관없이 활동 보조인 지원 시간을
뭐 주 몇 시간 이렇게 해놓은 게 1, 2, 3, 4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1급, 2급, 3급, 만약에 1급에는 좀 지적장애인 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활동보조인 그 인증 제도에 오히려 이해서 요 중증장애를 하는 게 아까 다른 나라의 뭐 일본 예를 들었듯이 그 취지에 부합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법 개정이 되게 시급하고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노동부에도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하셨으면 하는 게 저는 이 좋은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급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서 이 제도 때문에 최중증 장애인의 그 어떤 아시겠어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 한두 분 고용해서 이제 직업은 면제부만 주어지기 때문에 해서 그거를 좀 한번 좀 시급하게 다뤄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업 영역에서 이제 중증도 문제를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고 근로능력 측면에 맞습니다. 맞춰서 평가도 하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와 덧붙여서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역시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소득에 따라서 수급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하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런 어떤 장애인 일자리라고 배려해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기피합니다. 기존에 받던 어떤 그 수급비가 깎이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하나 하고요. 또 지금 이 장애인 일자리는 것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그 장애인들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월보수가 20만 원, 뭐 보호사업장은 10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늘렸다는 생색만 낼 뿐이고 사실 뭐 이런 어떤 비장애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월 10만 원, 20만 원의 보수라는 게 얼마나 장애인에게 어떤 모욕감과 어떤 차별, 그 보수 자체가 엄청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어떤 기준 강화하는 것들이 고용공단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여러 유관기관 공공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이런 쪽에서들 많이 하는데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많은 부분을 일반 고용 쪽으로 유도하고 그러고 싶지만 아직 부처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간추려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부서 간 이견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장애인 고용공단의 입장은 철저히 어떤 장애인의 그 어떤 고용 환경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저는 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네, 직업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서 특히 지적장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제 일반 기업에 똑같은 임금을 주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단 기초복지 차원에서 그건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작업 능률이라던가 어떤 시장의 논리라던가 경제성으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자 그러고 고용 의무율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최저임금도 지금 적용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현저히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이
일반 뭐 민간 기업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인 일자리도 뭐 1분 더 만 드리겠습니다. 받고 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극히 일부의 경우가 아니라 이미 이런 그 잘못이 만연해 있다. 이게 제가 어떤 지적하거나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어떤 임금은 이제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받아라기보다는 예, 이분들은 생활하는데 솔직히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생활임금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일하시는 거를 헌법상의 권리로 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뭐 다른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장애인 고용공단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이하 또 많은 공단 그 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이게 언제 자료인가 지금 자, 장하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기고 있는 공공기관과 어떤 민간 기업들 목록들을 발표를 해놓은 게 있다. 네. 놀랍게도 국회가 저주율로서 6위입니다. 그리고 18위가 대법원, 25위가 헌법재판소. 이거는 그 공무원 고용률을 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기에서 25위가 검찰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입법 기관들이 이런 저주율의 상위에 있다. 특히 국회가 6위라는 거는 저도 부끄럽고 반성할 부분이고 국회 안에서 인정되기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지구의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